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관점 하나 바꿨을 뿐인데입니다. 이 책은 2023년 10월에 출간되어 현재 자기계발서 분야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유노북스, 저자는 이민규님입니다. 이 책은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인 저자가 전하는 고정관념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관점을 바꾸면 지금보다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관점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진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심리법칙 35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관점 하나만 바꾸면 마음가짐부터 태도, 행동, 관계, 인생까지 모든 것이 달라지면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과 성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은데 늘 작심삼일하는 스스로에게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 책에서는 문간에 발 들여놓기 기법을 이야기해줍니다.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거창한 목표와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딱 오늘 하루만 이라는 다짐이 계속되면 평생으로 이어지며 어느새 자기 효능감이 생겨 점점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조언해줍니다. 이 책에는 다양한 사례와 심리 법칙을 통해서 관점 하나가 인생의 차이를 결정지어 인생을 더 성공적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사소하게 생각했던 관점을 바꾸면서 세상을 보는 시야와 안목을 배울 수 있었어요.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멋진 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고정관념을 깨는 35가지 심리법칙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Change life, change flame. 관점이 달라지면 태도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진다. 호감을 주고 싶다면 빈틈을 보여라. 가까워지고 싶다면 오히려 거리를 둬라. 남의 성공에 배아파하지 말고 식사를 대접하라. 관점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다. 성장과 발전을 원한다면 지금까지의 생각과 관점에 대해 의문을 가져야 한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 기만과 합리화를 반복하면서 지금까지의 패턴을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신, 타인, 세상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면 태도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진다. 행동이 달라지면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인생이 달라진다. 사람들이 흔히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타인과 세상에 대한 관점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이 책을 썼다. 독자 여러분 모두 자신과 다른 사람,
그리고 세상에 대한 관점을 되돌아보고 보다 긍정적인 방향의 틀바꾸기를 통해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저자 이민규. 파트 3. 어떻게 보면 인생이 더 행복해질까? 비둘기를 파랑새로 바꾸는 방법. 파랑새 증후군. 수많은 나라를 여행했다. 높은 산과 대양을 봤지만 내가 보지 못한 것은 집 앞 잔디에 맺힌 반짝이는 이슬방울이었다. 타고르. 일전에 대기업의 인사부장인 친구를 만났을 때 들은 이야기가 있다. 요즘처럼 취업이 힘든 시기에 어려운 관문을 뚫고 들어온 신입사원들이 얼마 안 돼 특별한 이유 없이 사표를 쓰는 일이 갈수록 늘어간다는 것이다. 사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지 오래된 요즘,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더 좋은 직장이나 일거리를 찾아 직장을 옮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일이기도 하고 불가피한 현상이기도 하다. 문제는 많은 사람이 현재에 만족하지도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도 않으면서 막연하게 더 나은 뭔가를 찾아 헤맨다는 것이다. 나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상담하다 보면 어떤 직장에 취업을 하든 그 직장에 만족하거나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맞는 더 좋은 조건을 찾아 이 직장 저 직장을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있다. 또 현재의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더 나은 사람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처럼 직장이나 일, 사람이나 사는 곳 등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더 나은 삶을 찾아 헤매는 것을 파랑새 증후군이라고 한다. 이 말은 벨기에의 극작가인 모리스 마텔르링크의 아동극 파랑새에서 유래됐으며 줄거리는 이렇다. 초라한 오두막에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부잣집 아이들이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던 남매의 꿈속에 요술쟁이 할머니가 나타난다. 할머니는 자신의 아픈 딸을 위해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달라고 부탁한다. 남매는 파랑새를 찾기 위해 먼 여행을 떠난다. 죽음의 나라와 과거의 나라를 돌아다니며 살펴보지만 그 어디에서도 행복의 파랑새는 찾을 수 없어 절망한다. 그러다 꿈에서 깬 남매는 자신들이 기르던 비둘기가 파랑새라는 것을 깨닫는다. 행복은 먼 곳이 아닌 바로 우리 곁에 있음을 알려주는 교훈적인 이야기다. 그러니까 파랑새나 쫓고 있다라는 말은 자신의 주변이나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비현실적인 계획과 희망으로 멀리 있는 행복을 찾아 헤매는 것을 빗댄 것이다. 물론 적성에도 맞지 않고 능력을 발휘할 수도 없는 직장에 죽자사자 붙어있을 필요는 없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서 보다 나은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에 충실하지 않고 허황된 꿈만을 찾아 헤매는 파랑새 증후군의 특징을 보일 때다. 파랑새 증후군을 가진 사람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보인다. 첫째, 현재의 삶에 충실하지 못한다. 더 좋은 직장에서
더 좋은 일을 해야 최선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직장이나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충실하지 못하다. 학교 생활을 할 때나 군 생활을 할 때도 취업을 하거나 제대를 하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취업을 하거나 제대를 하면 다시 더 나은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불성실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둘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현재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상태를 갈구하기 때문에 항상 불만족스럽다. 지금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그럼 당연히 성과가 저조할 수밖에 없다. 성과를 올리지 못하면 직장에서 승진도 어렵고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셋째,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다. 파랑새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만나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께 일하고 어울리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도 관계가 나쁘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하니 좋아할 사람이 있을 리 없다. 지금 만나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도 잘 어울릴 수 있다.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성공하는 법. 적성 타령만 하지 말고 공부하고 연구하라. 언젠가 졸업생 한 명이 찾아와 자기가 하는 일이 적성에 안 맞는다며 다른 일을 찾아봐야 할 것 같다고 고민을 털어놓았다. 나는 먼저 그 분야에 대해 얼마나 공부했냐고 물었다. 예상대로 그는 따로 공부한 것이 별로 없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업무 시간 외에 적어도 하루에 1시간씩 1년만 그 분야에 대해 공부해 본 후에 결정하라고 제안했다. 그 누구든 직접 해보지 않고는 자기 안에 어떤 재능이 도사리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 해밍웨이의 말이다. 나는 여기에 한마디를 덧붙이고 싶다. 그냥 해보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분야든 그 분야에 대해 철저하게 공부하고 연구하지 않고는 절대 그 분야에 대한 적성이나 재능을 논해서는 안 된다.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은 놀이로 만들어라. 현대인은 많은 시간을 일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사람이 이를 고역으로 받아들이며 인생의 의미를 일이 끝난 이후에 일터가 아닌 곳에서 찾으려고 한다. 그러면서 죽지 못해 한다는 식으로 일하거나 더 편하고 더 자신에게 맞는 일만 찾아 헤맨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르다. 그들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건 자기가 하는 일을 놀이처럼 즐긴다.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평생 단 하루도 일하지 않았다. 재밌게 놀았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기지 못하고 노력하는 자는 좋아하는 자를 이기지 못하며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
하찮은 일에도 의미를 부여하라. 일본에서 마더 테레사 수녀 다음으로 유명한 와테나베 가즈코 수녀가 어린 시절 미국 수도원에서 수행할 때의 일이다. 그녀는 매일 접시를 정리하는 일을 담당했는데 매우 단조로운 일이었다. 어느 날 접시를 정리하는 와테나베 수녀의 모습을 지켜본 수도원장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나요? 라고 물었다. 그녀는 딱히 없는데요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수도원장이 저런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있군요 라며 접시 하나하나 정리할 때마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볼 것을 제안했다. 이 말에 와테나베 수녀는 크게 놀랐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으로 접시를 정리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수도원장의 권유대로 접시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접시를 닦았다. 이 사람이 오늘도 건강하게 지내게 해주소서. 이 사람에게 오늘도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게 해주소서. 이 사람의 병이 낫게 해주소서. 그러자 마음속에 점점 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접시 닦는 일이 하찮은 일이 아니라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무슨 일을 하건 하찮게 여기지 않고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하며 우리는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그럼 자연스럽게 의미 있는 일이 더 많이 주어진다. 그날을 특별한 날로 만들어라. 날마다 새롭고 특별한 일을 한 가지씩 만드는 것이다. 하루가 시작되면 특별한 날을 만들기 위해 어떤 일을 할지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 마음을 고쳐먹으며 보잘것없는 환경에서도 휘파람을 불며 지낼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나 새로운 코스로 산책하는 것, 간단하게라도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 새로운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 새로 나온 책을 구입하기 위해 서점에 가는 것, 안 읽던 시를 읽어보는 것, 전화로 안부를 주고받던 부모나 친구에게 편지를 쓰는 것, 하루 정도는 책을 읽고 토론을 하는 것, 최근 보고 느낀 것에 대해 짧은 글을 써보는 것 등 얼마든지 새롭고 특별한 날을 만들 수 있다. 중요한 점은 특별한 날을 만들기 위해 많은 돈을 들여야 한다거나 멀리 가서 남들이 하기 힘든 것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다. 청소나 요리 등 가까운 곳에서 쉬운 것부터 시작해보자. 돈을 쓰지 않고도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많다. 죽을 때까지 다 해도 모자랄 정도로. 직장이나 일, 사람이나 사는 곳 등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더 나은 삶을 찾아 헤매는 것을 파랑새의 증후군이라고 한다. 이들은 불만 속에서 살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인간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인생의 행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자신이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놀이처럼 즐기면서 그날을 특별한 날로 만들 수 있다면 어디서 무슨 일을 하건 행복할 수 있다. 파랑새는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결말은 미완결이다. 자이 가르니크 효과. 가장 오래 지속되는 사랑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사랑이다. 윌리엄 서머신모. 사랑에 실패한 사람의 괴로움은 당사자 이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조언한다. 그리고 괴로워하던 사람도 시간이 흐르면 다른 사람에게 역시 똑같은 조언을 한다. 사람들이 연애할 때의 일들을 잘 기억하면서 결혼해서 사는 동안의 일상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중요한 일을 성공적으로 끝마쳐 더는 아쉬움이 남지 않기 때문인지 모른다. 끝내지 못한 일이 더 오래 기억된다. 망각의 원인에 대한 연구에 몰두하던 심리학자 자이가르 니크는 어느 날 베를린의 가게에서 맥주를 마셨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서브를 해줬던 웨이터를 만나 그날 있었던 일들에 대해 물어봤다. 웨이터는 주문을 받고 계산을 끝내기 전까지의 일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 후에 일어났던 일들은 거의 기억하지 못했다. 계산을 끝냈다는 것은 볼일을 다 봤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이후 일들은 기억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자이 가르니크는 이 경험을 즉각 실험에 옮겨 확인해 보기로 했다. 32명의 피험자에게 수수께끼나 암산 문제 등을 풀게 했다. 그중 절반에게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줬고 나머지에게는 문제를 풀 때 중도에 그만두게 하고 다음 문제를 제공하는 것을 반복했다. 몇 시간이 지난 후 피험자들에게 각자 풀었던 문제를 떠올려 보게 했다. 예상대로 문제를 다 풀었던 사람들은 중도에 방해받았던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썼음에도 문제에 대한 회상률이 현저하게 낮았다. 이런 효과는 24시간이 지난 후에도 지속됐다. 그는 성인뿐 아니라 아동에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살펴봤다. 완성 과제의 회상 정도를 100%로 잡았을 때 미완성 과제의 회상률이 성인의 경우는 190%, 아동의 경우는 210%나 됐다. 이는 문제를 풀 때 중도에 그만두게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거의 약 2배나 더 많이 기억하는 것이다. 이처럼 미완성 과제에 대한 기억이 완성 과제에 대한 기억보다 우수한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연구자의 이름을 따서 자이 가르니크 효과라고 한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둘 것. 드라마는 을의 아쉬움과 궁금증을 유발하는 극적인 장면으로 끝맺는다. 그날 방송이 흐뭇하고 만족스럽게 끝나면 시청자들이 그 드라마를 잊을 뿐 아니라 다음 방영일을 기다리지도 않을 테니까 말이다. 끝내지 못한 일은 사람을 긴장시키고 그 긴장이 해소돼야 편안해진다. 따라서 아쉬움과 궁금증이 크면 클수록 시청자는 다음 방송을 더 애타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별탈 없이 행복한 장면으로 끝나는 영화보다 러브스토리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처럼 안타까움이나 궁금증을 유도하고 비극적으로 마지막을 장식하는 영화가 기억에 더욱더 감동적으로 남는다. 내가 상대를 걷어찬 사랑보다 걷어차인 사랑이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
상대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어서 스스로 그만뒀기 때문이다. 스스로 그만둔 사랑 역시 미완성이기는 하지만 실패를 의미하지 않고 상처를 받은 것도 아니다. 따라서 더는 연연하고 긴장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아쉬움도 남지 않으며 기억에서도 쉽게 사라진다. 사람들은 순조롭게 지는 날보다 유별나게 섭섭한 일을 경험한 날을 더 오래 기억한다. 부부지간도 그렇다. 과거를 회상해보며 별 문제 없이 지냈을 때보다 상대방 때문에 불만스럽거나 화가 났을 때가 더 가슴에 맺힌다. 화를 제대로 풀지 못했거나 불만을 해소하지 못한 건 역시 긴장감이 수반되는 미완성 과제이기 때문이다. 상담하다 보면 알듯 말듯한 문제 하나를 풀지 못하면 그 문제가 자꾸 신경 쓰여 시험을 망치는 학생들이 많다. 성인의 경우에는 실패한 사랑에 대한 미련 때문에 새로운 사랑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 오래전에 저지른 잘못을 자책하느라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도 있고,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고 나서 아쉬워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는 사람도 있다. 못다 이룬 첫사랑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기보다 단지 해결하지 못한 미완성 과제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첫사랑을 찾아두는 한 TV 프로그램의 참가자들 중에서 애타게 그리던 사람을 만나고 난 후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며 추억은 마음으로 만나야 아름답다고 말한 사람이 많다고 한다. 10여 년 전에 누군가 했던 말을 지금도 떠올리며 화가 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과거에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두고두고 속상해 하기에는 우리의 인생은 너무 짧다. 그것이 어떤 일이건 지나간 일이 현재의 삶에 방해가 된다면 미련 없이 포기하고 머릿속에서 깨끗하게 지워야 한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일에 충실해야 한다. 지나간 일을 붙들고 있으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당신이 이미 지나간 일을 곱씹느라고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지 생각해보라. 자이 가르니크 효과는 완성하지 못한 과제가 완결된 과제보다 마음속에 더 많이 떠오르고 더 오래 기억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시청자나 고객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드라마, 영화, 게임, 방송 등의 제작과 티저 광고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하지만 자이 가르니크 효과 때문에 시간과 에너지를 너무 낭비하고 있다면 효과의 원리를 되새기면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지나간 과거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일을 할 때도 매사 미결 상태로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매듭 짓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쌀쌀해진 날씨에 잘 지내고 계시지요? 이제 거리의 낙엽과 단풍이 완연해지고 있어요. 얼마 남지 않은 가을, 행복하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랄게요.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